이석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자주 누워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석증의 두통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2주 이상 오래된 이석은 한 70~80% 이상에서 두통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석증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매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석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저한테 진료 볼 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들 물어보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전에 별로 다루지 않았던 여러 소소한 질문을 제가 10개 뽑아 보았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이석증 때와 증상이 다르다. 지난번에 내가 이석증 걸려보았는데, 혹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석증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들어보았는데 이번 내 증상이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감기도 기침 콜록콜록 몇 번 하다가 넘어가는 감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심하게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심지어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심한 감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석증도 심한 이석증이 있고, 그리고 심하지 않은 이석증이 있습니다. 이 방구리관 속에 이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간 이석의 양에 따라서 증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석의 양이 많다면 내가 고개를 조금만 돌리거나 숙여도 제자리에서 20바퀴, 30바퀴 돈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서 119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석증도 있는가 하면 그 양이 정말 적어서 내가 움직일 때만 살짝 어지러움을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어지럽지 않고 또 그 어지러운 느낌이 이석증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심하게 도는 증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걸렸던 증상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석증이 무조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석증 2번 걸려봤는데 증상의 정도가 좀 달랐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처음에 걸렸을 때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저도 놀래가지고 자가치료 해가지고 바로 치료했던 경우도 있고, 2번째 걸렸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자다가 이석증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또 일어나면서 잠깐 어지럽고 또 낮 동안은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어지럽고 한 2~3일 어지러웠는데 저도 낮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석증 걸렸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반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석증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매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빙글빙글 돌아야지만 이석증인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한 이석증일 때는 빙글빙글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석증의 타입에 따라서 방구리관 이석증이냐 팽대부릉정 이석증이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도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좌우로 회전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전하는 느낌 없이 약간 띵한 느낌이나 약간 멍한 느낌의 이석증 증상도 있으니까 증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100% 확신을 하게 되면 간혹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할 때 보다 지금 아는 것이 훨씬 많아졌겠지만, 경험이 훨씬 더 많아졌겠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숙련된 의사들도 증상만 가지고 100% 진단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내가 이석증이다 혹은 이석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어지러우면 왼쪽 이석증인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자가 진단하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기 댓글에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걸 보고 따라 하다가 좋아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또 좋아지지 않거나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지럼증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방향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더 심한지 오른쪽이 더 심한지 이거를 정확하게 내 느낌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혼자서 고개만 돌려봐서는 그 고개 돌리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고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가 정확한 각도로 돌려야지만 어느 쪽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한쪽은 많이 돌리고 한쪽은 조금만 돌렸다라고 하면 많이 돌린 쪽이 더 심하게 어지러울 수 있죠. 또 출발하는 시점도 중요한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랑 한쪽으로 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고개가 돌아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어지러움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혼자서 좌우 판단하는 거는 부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석증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골이관 안에 이제 이석이 들어가서 굴러다니는 타입이 있고, 이거를 방골이관 이석증이라고 하거든요. 깊숙이 들어가서 끝에 있는 털세포, 팽대부릉정이라고 하는데, 팽대부릉정에 달라붙은 이석증이 있습니다. 방골이관 내에 이석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이때 림프액이 이제 움직여지면서 더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이랑 림프액 회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팽대부릉정 이석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돌 때 림프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어지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팽대부릉정 이석증은 일반적인 이석증이랑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석증이 있을 때 일반적인 방골이관 이석증은 오른쪽으로 돌 때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팽대부릉정 이석증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돌릴 때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좌우 판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병원에서 비디오 안진 검사라는 것을 하는 게 정확한데, 이게 심지어 이제 고개 돌리는 방법으로 좌우 눈떨림의 크기가 비슷해서 좌우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숙여보기도 하고 뒤로 젖혀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쪽으로 치료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판별하기도 하고, 끝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판별을 못해서 일단 방향 판단을 미루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좌우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좌우 판단이 애매하면 굳이 이석증 자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증을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교과서에 보면, 그리고 여러 논문에 보면 보통 한 2주에서 6주 이내 대부분의 이석증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역시 이 말이 대체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절로 이석증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병원에 집에서 이석증을 느껴서 병원에 오는 사이에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석증 환자 중에서 100명 중에 18명, 18%가 첫 한 달 이내에 회복이 되었고 1년 이내에 50%가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생각보다 그 좋아진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어떤 환자군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책에 따라서 이석증이면 6주 이내에 거의 대부분 좋아지고 무조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어지럼증이 2달 되고 석 달 되고 심지어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지럼증을 느끼고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1년 전에 생긴 이석이 계속 있었다라고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석증이라는 게 대부분은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절로 좋아진다, 이 말이 틀리진 않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또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 움직임 제한이 필요한가? 이석증 치료 후에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석증의 치료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방골이관 안에 이석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이 방골이관에 있는 이석을 여기 출구, 난형낭으로 이석을 빼내게 됩니다. 빠져나온 이석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난형낭에 이석막이라고 끈적끈적한 젤라틴 성분의 막이 있는데, 원래 이석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젤라틴 막에 다시 부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석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빼낸, 난형낭으로 빼낸 이석이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형을 보면 지금 모형은 왼쪽 방구리간 이석증 모형이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래서 앞이 살짝 들려 있습니다. 이석증이 생기는 방구리간의 입구는 하나는 막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랑 여기가 입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이 방구리간 안에 이석이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구가 위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눕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똑바로 눕는데 좀 많이 눕게 되면 이제 이석이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 치료 후에 누울 때는 가능하면 베개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논문에는 아예 눕지 말고 뒤로 기대는 소파나 의자에서 자라고 하는 논문도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석증이 왼쪽에 생겼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누우면 이석이 더 재발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입구가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석증 재발이 조금 어려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후에는 가능하면 이제 원인이 생긴 쪽으로 눕지 말고 반대쪽으로 눕는 게 좋고 반대쪽으로 눕기 좀 힘들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울 때는 베개를 좀 눕혀서 눕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냐? 정해진 것은 없는데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누울 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석증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내가 활동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누워 계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석증이 더 재발을 하거나 더 잘 낫지 않게 되는 건데 눕지 않고 앉아 있으면 다시 들어갈 확률이 적으니까 앉아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방구리간 안에 있는 이석이든 난형낭으로 빠져나온 이석이든 활동을 할 때 흔들려 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쉽게 녹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고 설탕을 넣고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저어주는 게 빨리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이석증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누워 잘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칙을 시키면 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이석증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냐 운동하는 것이 좋냐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도 많이 하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석증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녹아 없어질 확률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 어지럼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석증이 있으니까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더 이제 민감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치료하다 보면 느끼는데 이석증 치료 후에 좀 그래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고 어지럼에 너무 민감하고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되지 않고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분들은 만성 어지럼증으로 넘어가거나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이 물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석도 빨리 없어지고 또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고 예민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동은 언제쯤 하면 되냐?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이나 일주일 후부터 원래 하던 운동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운동하다가 재발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운동한다고 해서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운동하다가 설령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재발하는 이석은 또 빨리 치료가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이석증 진단하고 치료법을 이제 이미 환자한테 교육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가 치료해가지고 또 쉽게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최대한 빨리 어지럼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증은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눈동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석증일 때 눈동자가 떨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눈동자를 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동자를 보면 제 머리가 오른쪽 돌아갈 때 눈동자는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왼쪽으로 돌아갈 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정안 반사라고 합니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이 방구리간 속에 이 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이 뇌가 느끼기에는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석증일 때 눈이 한쪽으로 천천히 가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천천히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안구진탕, 줄여서 안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석증에서 나타나고, 물론 이석증 말고 다른 종류의 많은 병에서도 이러한 안구진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석증에서는 이 안구진탕의 방향 정도를 보고 어느 방골이간에 이석증이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비료 안진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증 자가치료를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냐? 이게 뭐 또 역시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하라고 원래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 발표된 유명 논문을 보면 병원에서 처음 왔을 때 1번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하는 운동을 교육할 때는 아침에 3세트, 점심에 3세트, 저녁에 3세트 총 9번 운동을 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너무 심하게 어지럽고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하긴 좀 힘들 거고, 또 그 정도는 아니고 할만하다라고 하면 한 3세트씩 하루 3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힘들면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팽대불운정 이석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가고 잘 안 낫기 때문에 팽대불운정 이석증 환자분들한테는 더 많이 운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5번, 6번 이상 운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치료가 잘 되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횟수를 줄여서 운동해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증이 있을 때 두통이 같이 생기냐라는 질문도 많이 줍니다. 경험적으로 이석증의 두통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논문에서는 한 30% 정도 있다고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한 2주 이상 오래된 이석은 한 70-80% 이상에서 두통이 같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석증이 있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내가 원치 않게 목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돌리거나 기울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이라든지 또 머리 주변의 근육들이 자꾸 긴장하고 경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 혹은 긴장형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이 이석증의 일종의 후유증으로, 아니면 이석증의 동반 증상으로 잘 생기니까 이석증에도 두통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 경우는 그림에서 보듯이 뇌가 과흥분하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여러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월경 배란 이런 것들이 뇌 세포를 과흥분하게 만드는 유발 인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석증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심한 어지럼증, 심한 균형 장애 자체가 뇌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느끼기에는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뇌가 점점 이제 자극이 들어오다가 너무 과흥분하게 돼서 흥분된 신호가 퍼지게 되고, 그 퍼진 흥분 신호는 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뇌수막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석증에서 이런 두통도 주로 한 2-3주 이상 혹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이석증 치료는 이석증 치료대로 하고, 이런 두통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안 움직이면 이석증이 잘 생기는 이유. 많은 논문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자주 누워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TV 보다고 저녁 시간 2시간, 3시간 내내 누워있는 분들, 또 낮에도 많이 활동 안 하고 누워있는 분들, 아니면 꼭 누워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파에 기대 있는 자세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이석증이 생기는 상황이 이제 한쪽으로 오래 누워 있는 경우, 또 고개 숙여서 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꼭 그게 아니어도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면 안쪽에 림프액 순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순환이 떨어지다 보면 그 부스러져 나오는 이석은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막에 이석이 붙어 있는 게 우리 머리카락의 두피에 붙어 있는 거죠. 머리카락도 이제 오래된 머리카락은, 힘없는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고 하잖아. 이런 순환을 거치는데, 이석도 새로운 이석도 생겨나지만 오래된 이석은 떨어져 나와서 노가 없어지고 이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이석이 빨리 노가 없어지지 않고 가라앉아서 자기들끼리 뭉치겠죠. 그러면 더 잘 들어갈 찬스,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머리를 매일매일 감을 때랑 비교해서 만약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았다가 일주일 만에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 감는 일주일 동안은 빠지는 머리카락이 좀 적겠지만 일주일 만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왕창 빠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석막에 붙어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지 않고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한꺼번에 떨어져 나오면 그 많은 이석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활동, 뭐 집안에서 활동이든 야외 활동이든 운동이든 이런 활동을 자주 해 주시는 게 이석증 재발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석증 재발 방지 위해서 무슨 영양제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라. 이것이 제가 이석증 있으셨던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진료실에서 혹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 한 10가지 정도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런 궁금증이 평소에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댓글을 또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달아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이브로 그런 질문을 채팅으로 주고 제가 라이브로 대답을 하는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오실지 몰라서 저도 선뜻 할 용기는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오늘 하루도 어지러움 없는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